病気や怪我をして医療機関にかかるときに欠かせない健康保険証ですが、今年12月2日で新規に発行されなくなり、マイナンバーカードと一体化したマイナ保険証に切り替わります。本日はその期日が迫る中、国も切り替えを呼びかけていますが、現状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マイナ保険証とは、健康保険証の登録をした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ことです。顔認証付きカードリーダーなどで健康保険証としての利用登録をすれば、これまでの健康保険証の代わりになります。登録は医療機関以外だと専用のアプリなどでも行うことができます。政府は2024年12月2日に、これまでの健康保険証の新規発行を廃止して、マイナ保険証を基本とする仕組みへの移行を進めています。ですが、だからといって、今の健康保険証をすぐさま使えなくなるかというと、そうではありません。12月2日以降も1年間は、これまでの保険証を使う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自営業者などが入る国民健康保険や75歳以上が入る後期高齢者医療制度の保険証には、それぞれ有効期限があります。そのため、あらかじめ保険証に記された有効期限を確認しておくといいでしょう。マイナ保険証への切り替えを前に、いろいろ心配している方も多いと思います。例えば、12月2日を過ぎると、マイナ保険証の登録をしていない場合、保険で受診できないのではと思う方もいるでしょう。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持っていない方や、マイナ保険証の利用登録をしていない方、さらに今年12月2日以降に75歳になる方については、健康保険組合や国民健康保険組合などの保険者から資格確認書というものが交付されます。これを医療機関の窓口に提示すれば、今の健康保険証と同じく保険で受診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ための申請も必要ありません。몸이 아프거나 어딘가를 다쳤을 때 의료기관에 방문하면은 보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2월 2일 이후부터 이 건강보험증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대신에 일본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와 일원화한 마이너 보험증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규 발급 중단 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교체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 보험증은 기존의 건강보험증의 기능을 마이넘버 카드에 탑재한 것입니다. 의료기관 등에 있는 얼굴 인식이 가능한 카드 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 등록을 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의료기관 외에도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2월 2일에
일본 정부는 12월 2일에 건강보험증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마이너 보험증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보험증을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 12월 2일 이후에도 1년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이나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증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 보험증으로 교체를 앞두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12월 2일 이후에는 마이너 보험증을 등록하지 않으면 비급여 진료밖에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마이넘버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나 아직 마이너 보험증을 등록하지 않은 분들, 또 12월 2일 이후에 75세가 되는 분들은 건강보험조합이나 국민건강보험조합 등에서 자격확인서라는 것을 교부합니다. 자격확인서를 의료기관 창구에 가져가서 제시하면 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最新のデータは今年8月時点ですが、マイナ保険証の利用率は 12.43% となっています。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保有者は全人口の 74.8% となっていて、このうち8割ほどがマイナ保険証の登録を済ませていますが、実際は健康保険証の方を活用しているケースが多数となっています。一方で政府はマイナ保険証のメリットを積極的に宣伝しています。その一つが医療情報の共有です。本人の同意があれば、特定健診の情報や過去に処方された薬などを他の医療機関と共有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ため、初めてかかる医療機関でも薬の飲み合わせなどを正しく判断でき、的確でスムーズな診断につながるとしています。他にも転職などをしても、新しい健康保険証の発行を待たずに使い続けられることや、高額療養費の限度額を超える支払いが手続きなしに免除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解決すべき課題はまだあります。例えば、今でもマイナ保険証に対応できておらず、従来の保険証でないと受診できない医療機関もあり、マイナ保険証を持っていても使えない場合があります。その他にも、オンラインシステムで管理するため、不具合が起きた場合などは使用できなくなることや、マイナンバーカードや電子証明書の有効期限が切れると、マイナ保険証としても使えなくなるので、更新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点も懸念材料となっています。このほか、過去には別人の個人情報が紐付けられるミスが相次いだこともあり、
情報の取り扱いなどを懸念する声もあります。ですが、高齢化が進む中で、医療を効率的に正確に管理し、運用する上で、医療のデジタル化は進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が多くの専門家の意見です。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최신 데이터로 올해 8월 시점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마이넘버 카드 이용률이 일본에서 12.43%였다고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이넘버 카드 보유자의 숫자는 일본 인구 전체의 74.8%로 이 중에 80% 정도가 이미 마이너 보험증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마이너 보험증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료 정보의 공유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대사증후군 검사의 결과 정보나 기존에 처방받은 약물에 관한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곳이어도 약물 조합이나 약물 조합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매끄럽게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를 그만두어서 새로 보험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새 보험증을 기다리지 않고도 계속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경우 고액 요양비의 자기부담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 금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존재합니다. 의료기관 중에는 아직 얼굴 인식이 가능한 카드 리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마이너 카드를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에러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나 전자서류,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이너 보험증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전에 일본에서는 마이너 보험증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의 정보로 잘못 등록되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에 관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